오늘의 역사 속의 사랑은 마녀인 듯 마녀 아닌 마녀 같은 그녀들로 요부로 전락한 공주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 이야기입니다.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는 프랑스 왕국의 공주로 나바르 국왕 앙리의 첫 왕비입니다. 마고 왕비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1994년에 그녀의 일생을 영화화한 여왕 마고가 제작된 바 있습니다. 아버지 앙리 2세, 어머니 카트린 왕비의 막내딸로 오빠들에게 귀염받는 여동생이라서 마고라는 특별한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악녀로 불리기도 하는데 어릴 적부터 일찍 성에 눈을 떴다고 알려졌으며 오빠들과 근친 상관을 했다는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본능에 충실한 인물로 62의 나이로 숨을 거둘 때까지 난잡한 남자 관계를 멈추지 않았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왕비로 기록되게 됩니다. 기즈가의 당주인 앙리드 기즈와 사랑에 빠진 마르그리트는 그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어머니인 카트린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당시 섭정이었던 카트린은 왕위에 대한 야심이 대단해 대중들에게 반려왕가 보다 인기가 좋았던 기즈 가문이 마고와 결혼해 더 강력해지는 것을 꺼렸습니다. 또한 기즈 가문이 남편의 정부였던 푸아티에를 정치적으로 지원했던 사실도 있어 개인적으로도 싫어해 로렌 가문의 둘째 딸을 시집 보낸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앙리드 기즈는 1570년 카트린과 샤를 9세의 명령으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르그리트의 남편감으로 여러 사람이 거론되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흐지부지되고 결국 프랑스 개신교 진영의 수장인 나바라 왕국의 헬리케와의 결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라는 전혀 다른 진영에 속한 두 왕족의 결혼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화합제스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즈 공작과 사랑에 빠져있던 마르그리트는 외모상으로도 보잘것없고 개신교 신자인 헬리케와 결혼하는 것이 불쾌했지만 카트린과 오빠인 샤를 9세의 강권으로 음락을 하게 됩니다. 헬리케의 어머니인 잔 달브레도 마르그리트의 어머니인 카트린을 좋아하지 않았고 가톨릭 신자 며느리가 못마땅했지만 자신들의 요청에 결국 결혼을 수락합니다. 그러나 잔 달브레는 프랑스 궁정을 방문한 뒤 마르그리트의 미모와 지성에 감탄해 아들에게 이 천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몸단장에 더 신경을 쓸 것을 코치하기도 했습니다.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날 생각이 없었던 잔 달브레는 아들 부부의 종교적 결혼 방식에 대해 의견 충돌을 보였지만 결혼식을 2달 앞두고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19세기경까지도 잔 달브레의 급사는 카트린이 보낸 독이 묻은 장갑 탓인 것으로 여겨졌으나 현대는 지병이었던 해결액이 직접적인 사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 달브레의 죽음으로 카트린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된 헬리케는 대규모 수행원과 상복을 입고 파리에 입성하였습니다. 결혼식 때에도 그들은 결코 서로 마주보지 않고 앞만 응시했다는데 결혼 서약 과정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자 오빠인 샤를 9세가 억지로 고개를 숙이게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 6일 뒤인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전야의 개신교도들의 강력한 지도자였던 콜리니 제독이 기즈 공작에게 살해당한 것을 계기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반강제로 이루어진 결혼이었지만 마르그리트는 신변이 위태로웠던 남편과 개신교 가신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학살 직후 간신히 살아남은 헬리케는 샤를 9세의 반강요에 못 이겨 가톨릭으로 전향하고 반감금 상태로 파리에 억류되었습니다. 1574년 헬리케에게 호의적이었던 샤를 9세가 24세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사망하고 동생 앙리가 앙리 3세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앙리 3세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마르그리트는 그의 즉위를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해 발루아 왕과 최후의 왕위 계승자였던 동생 알랑송 공작을 지지했었습니다. 이에 마르그리트는 결국 1575년 창문을 통해 먼저 알랑송 공작을 탈출했는데 그는 반란군의 지도자가 되어 기즈 공작과 맞서 싸웠습니다. 알랑송 공작과 엘리자베스 1세. 알랑송 공작은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엘리자베스 1세와 혼담이 오갔던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보다 22살이나 어려서 처음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스페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프랑스를 우군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알랑송 공작과 10년이 넘게 결혼 문제에 협상을 하면서 정치적인 효과를 노렸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알랑송이 영국에 왔을 때 그를 그녀의 개구리라고 부르며 반지를 주고 키스를 하는 등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더들리를 포함해 카톨릭 국가와 결혼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유명 인사들까지 가세를 하면서 결혼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헨리케도 1576년 사냥을 빌미로 외출했다 가신인 도비네와 마르그리트의 연인인 라몰르의 도움을 받아 뒤늦게 파리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나바라 왕국에 도착한 헨리케는 내가 파리에 두고 온 것 중에서 그리운 것은 오직 단 하나, 내 아내 마르그리트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헨리케의 탈출을 도운 라몰르는 결국 그것을 빌미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동생과 남편이 모두 떠나고 마르그리트만 파리에 남았지만 반란군이 왕을 위협하는 처지에 놓이자 오히려 마르그리트의 정치적 기반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마르그리트를 풀어줄 경우 그들과 합칠 것을 염려한 앙리 3세와 카트린은 그녀가 파리를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협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앙리 3세가 동생 알랑송 공작에게 먼저 양보해 앙주공의 지위와 막대한 영지를 내리자 마르그리트는 프랑스의 실질적인 실력자로 떠올랐습니다. 양진영 사이의 분위기가 누그러지자 마르그리트는 나바라 왕가의 후세를 낳아야 한다는 명목하에 남편과도 화해해 1578년 가스코니에서 헨리케와 결합했습니다. 그러나 4년간의 동거 생활과 마르그리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생기지 않았고 둘 다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겨 수많은 연인들을 만들어내면서 불화는 다시 심해졌습니다. 1582년 앙리 3세와 헨리케의 관계를 호전시킨다는 명분으로 파리에 되돌아온 마르그리트는 샹발롱의 영주인 자크 드 아를레와 또 다른 연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1년 뒤인 1583년에 마르그리트는 여러 연인들과의 추문과 알랑송 공작을 몰래 돕는다는 이유로 추방당하여 가스코니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마르그리트는 다시 헨리케와 재결합하고자 했지만 그녀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었던 헨리케는 냉정하게 이 제안을 거부하게 됩니다. 마르그리트에게 충실했던 동생 알랑송 공작마저 네덜란드와 앤트워프에서의 대실패 이후 건강이 나빠져 사망하면서 마르그리트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알랑송 공작의 사망으로 제1왕위 계승자가 된 헨리케는 앙리 3세와 직접 교섭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앙리도 동의하면서 마르그리트는 그때까지 누렸던 중재자의 역할마저 상실했습니다. 1585년 3월 19일 아키텐의 아쟁으로 물러난 마르그리트는 그곳에서 문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알랑송 공작과 헨리케의 곁에서 온건 가톨릭파와 개신교 신자들을 지원했던 마르그리트는 이를 계기로 옛 연인인 기즈공이 이끄는 강경 가톨릭파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강경 가톨릭파의 연맹인 신성 동맹이 세력을 떨치면서 그녀도 권력을 되찾았지만 1585년 은둔지인 아쟁의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상트랄로 쫓겨나게 됩니다. 1586년에는 앙리 3세의 포로가 되어 오베르뉴의 위송에 감금되었으며 1588년에는 연인이자 동맹의 중심인 기즈공이 앙리 3세의 손에 암살당하면서 완전히 권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1589년 앙리 3세가 자크 클레맹에게 암살당하면서 마르그리트의 남편 헨리케는 프랑스의 왕인 앙리 4세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장을 잃었으나 아직 건재했던 신성 동맹을 중심으로 개신교 신자인 앙리 4세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어 프랑스에서는 다시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르그리트도 동참하여 앙리 4세가 제대로 왕위를 계승받지 못하도록 노력했는데 그런 노력 중에는 반역에 속하는 것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성 동맹을 격파하고 1593년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서 앙리 4세는 비로소 프랑스 국민들에게 진정한 군주로서 받아들여져 1594년 파리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나긴 프랑스 내전의 시발점이었던 종교 전쟁은 1598년 개신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한 낭트 칙령의 발표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앙리 4세는 마르그리트의 구금 생활을 약간 풀어주긴 했지만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지 않았고 여러 반역 혐의와 후계 문제로 이혼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1599년 무효화되었으나 마르그리트는 왕비의 치무와 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왕의 딸로서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앙리 4세는 마르그리트와 이혼 후 가장 사랑한 정부이자 정치적 동맹자였던 가브리엘 데스트레를 왕비로 세우고자 했으나
그녀가 의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메디치 가문으로부터의 막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메디치 가문의 딸이자 토스카나 대공의 조카딸인 마리드 메디시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리는 이탈리아 명문귀족인 메디치 가문 출신의 프랑스 왕비로 앙리 4세의 부인이자 루이 13세의 모후입니다. 앙리 4세는 재정상태 회복을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마리와 재혼해 15만 파운드의 막대한 결혼지참금을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루이 13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어린 나이라서 섭정으로서 프랑스의 대내외 정치를 담당하는 중책을 짊어지게 됩니다. 1609년 20년 만에 파리로 되돌아온 마르그리트는 마리와 친구가 되어 나중에 그녀가 섭정이 되어 산부애를 주관하는 것을 옹호했습니다. 또한 전 남편인 앙리 4세와의 관계도 부부로 살던 시기보다도 훨씬 호전되어 오랜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점을 안타까워했던 마르그리트는 마리 소생의 적자들은 물론 정부들이 낳은 서자들까지도 모두 귀여워했습니다. 말년에 그녀는 예술의 후원자, 빈민들의 보호자를 자처했고 궁정의 각종 행사를 도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파리 저택에서 문학계의 명사들과 교류하며 여생을 보내던 마르그리트는 1615년 파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가 죽은 후 1628년 출간된 자서전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여성이 자기 자신은 물론 정치, 외교를 촉망라해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두 오빠인 샤를 9세와 앙리 3세와의 근친상간을 참여하는 등 충격적인 고백을 포함하여 당대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설가 알렉산드르 듀마는 마고 여왕을 집필하였으며 이 소설은 1994년에 프랑스에서 영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왕 마고는 파트리스 셰로가 감독을 했으며 마고 역의 이자벨 아자니, 앙리 나비르 역의 다니엘 오떼요, 샤를 4세 역의 장 루이그 앙글라드, 라 몰르 역의 뱅상 빼레가 출연했습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조용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의 하나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고독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비어 있어야 비로소 가득해지는 사랑.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도종환,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